그리고 어머니가 쪽방 문고리를 잡아돌린 그때 용식이가 앉아있는 수도꼭지까지 뭔가 후끈한 열기 같은 게 느껴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훅 하고 맡아지더라는 거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열기에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고 쪽방문을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굳은 채로 입을 벌리고 방 안 한 곳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계시더래. 그렇게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계시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비명을 지르는데 용식이가 걱정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와중에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이쪽을 보지 말고 할머니 빨리 모셔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야. 평상시에 보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흐트러진 그 모습에 용식이는 섣불리 다가설 수가 없었대. 그리고 마당이 소란스러우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마당으로 나오셨고 어머니가 주저앉아 계시는 그 쪽방문 앞으로 다가섰는데 할머니 또한 어머니와 같이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듯이 주저앉고 마셨다는 거야.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쪽방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었대. 용식이는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가씨 목에 소주병이 꽂혀 있었다고 하시는 걸 봐선 얼마나 참혹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더라는 거지. 경찰이 와서 사건이 수습되고 당연히 용의자로 지목이 된 그 건달은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검거가 되었는데 그 도망치던 와중에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정신도 온전치가 못했고 건달 아저씨를 목격했던 주민 몇 사람들 말로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바다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새를 놨던 것이 오히려 큰 독이 돼서 돌아온 셈이니 어머니는 아버지께 큰 꾸지람을 들으셨대. 그 쪽방은 아버지가 그 후에 연탄을 쌓아두는 창고로 용도를 바꾸셨고 다시 배를 타러 나가셨는데 그 후로 용식이네 집에 괴이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야. 사건이 끝난 줄 알고 안심했던 가족들에게 그 이후부터 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그렇게 한 여자의 짧은 인생이 마무리된 그날 이후로 용의자가 잡히고 죄를 모두 자백했으니 사건도 일사천리로 모두 종결이 되었대. 워낙 동네에서 사고를 많이 치던 놈이니까 용식이 어머니 말고도 증언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지 사건이 일어나던 날을 제외하곤 예상 밖으로 용식이네 식구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대. 근데 사건이 종결되고 한 달여쯤 흐른 후에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분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대. 쪽방에 새들어 살던 그 아가씨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나타나질 않은 거야. 구청이나 기타 관할 지역 쪽을 통해 알아봐도 가족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공고를 통해서 가족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만 거지. 그러면서 넌지시 그래도 함께 지낸 정이 있으니까 상주로 장례만 치러주면 어떻겠냐고 운을 띄운 거지. 용식이 어머니도 처음엔 불쌍한 아가씨
넋이라도 달래줄 심산으로 승낙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신 거야. 귀신 중에서도 제일 한이 깊은 게 처녀 귀신인데 어줍지 않은 동정으로 상주 노릇을 했다간 은혜도 모르고 이 집에서 눌러 살게 된다고 하시며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더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용식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형사분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으셨대.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2살 많던 용식이 누나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야.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누나도 그때 당시에 국딩이었는데 평소 개구장이 갔던 용식이와는 다르게 그 나이치고 제법 의젓했던 그 누나가 어느 날부터 자꾸 용식이 어머니 화장대를 뒤져서 립스틱을 훔쳐 바르고 또 맞지도 않은 어머니 힐을 신고 마당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도저히 평상시 누나 같지 않은 행동을 하더란 거지. 처음엔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이 겪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꼬마들이 하는 장난치곤 묘하게 요염하고 이질적인 게 용식이 어머니가 처음엔 화도 내보고 달래도 봤는데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더니 그 꼴을 하고 대문 밖에 앉아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보고 알려준 적도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짓거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다가 없어져서 보면 연탄을 쌓아 올려놓은 그 쪽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기도 하고 날이 갈수록 기행을 일삼는 수준이 진화하더란 거야. 그렇게 되니까 동네에서도 용식이네 집에서 죽은 아가씨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문이 무성해졌고 가뜩이나 아버지도 집을 비운 상태에서 어머니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대. 용식이도 그쯤 겪은 일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 보면 쇠로 돼서 형상이 일그러지게 비치는 부분 있잖아. 별 생각 없이 세수를 하다가 그쪽을 봤는데 용식이 얼굴이 비쳐 보이는 그 부분 뒤쪽에 웬 여자가 얼굴을 파묻은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본 용식이가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쇠를 통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을 굳은 채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더래. 차마 고개를 돌려서 그 형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용식이가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눈알도 굴리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니까 글쎄 그 여자 얼굴이 마치 진공청소기 같은 거에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원근법 따위 무시하고 용식이 쪽으로 쓱 하면서 다가오더란 거지.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용식이가 뒤로 벌렁 넘어졌고 그때서야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넘어진 용식이 뒤로, 그러니까 수도꼭지 쇠로 된 부분에 그 여자가 비쳐 보였던 그 구석에 용식이 누나가 킥킥거리면서 쭈그리고 앉아있더란 거야. 그리고 그때쯤 용식이 할머니가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봐도 알레르기성 질환인 것 같긴 한데 원인을 못 찾겠다는 소리만 하더래.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가렵다고 여기저기 긁으셨는데 나중엔 부끄러운 것도 잊으셨는지 아예 우통조차 벗어버린 상태로 가슴 아래부터
뻑뻑 긁고 난리가 났었대. 근데 종기가 생긴 자국이 가슴 아래부터 시작해서 배꼽 위까지 길쭉하게 난 게 모양새가 일정하더란 거야. 용식이 누나는 그때도 정신이 반쯤은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는데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부터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용식이네 집을 뒤흔들게 된 거야. 그 소리에 잠이 깬 어머니와 용식이가 마당으로 나와보니까 누나가 쪽방에서 연탄을 가지고 나와서는 공병으로 내다 팔려고 쌓아뒀던 술병들을 내리치고 있더란 거야.